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김경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스포츠인권 온라인 교육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갖고 온 제목이 스포츠인권 A부터 Z까지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떠한 것들을 잘 몰랐을 때, 모를 때 우리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순서를 잠깐 안내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의 순서는요. 우선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열어보면서 조금 더 열린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가져가 보고요. 그리고 실제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인권에 대한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권을 말하기 전에 인권이 뭔지, 인권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스포츠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지금 현 상황에서 스포츠 인권이 어떠한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인권 교육에 대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저의 소개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아마 포털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라고 치면은 저희 단체 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마 나올 텐데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기관을 안내받으시고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스포츠인권센터를 만들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운동선수와 그리고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식으로만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앞에 나오는 화면에 등장하는 단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곱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사실은 인권을 배운다는 것, 무엇을 배운다는 거는요, 앞에 있는 강사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야기가 사실은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든 사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인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것이 모였을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두에게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른 존재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잘 모아졌을 때 우리의 배움의 공간이 온라인이긴 하지만 따뜻한 배움의 공간, 화면을 보면서도 내가 진짜 인권교육을 따뜻하게 배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A부터 Z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에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안부를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화면에 보이는 아주 파스텔 톤의 따뜻하고 보드라운 카드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카드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을 담은 카드가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안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못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내준다부터 애틋하다, 슬프다, 지루하다, 씁쓸하다,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어떠한 단어가 좀 이 안에 녹여져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끝에 희미해진다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기도 하지만 약간 체력상으로 또 이렇게 좀 힘든 그런 느낌을 갖는 요즘인 것 같고요. 이런 좀 저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틈틈이 또 운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이후에 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은 댓글을 통해서나 저희들 그 교육 보고 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곳에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안부를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안부를 나눈다는 것은 인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거고요. 돌아봤을 때 잘 못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인권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지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 이유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권이 조금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못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A에 시작이 시작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첫 시작인 거죠. 자, 알파벳 A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고요. 아마 A의 시작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권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도 빼먹지 않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세계인권선언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에 있는 몇몇 국가들이 모여서 인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약속을 담아낸 문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몇 개의 네모칸 안에 여러분들 제가 단어를 좀 몇 개 숨겨져 왔는데요. 이 네모칸 안에 어떤 단어가 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지금 살짝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에 가입되어 있던 몇 개의 국가들이 이 문서의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총 몇 번의 투표를 하여 만든 것으로 한 개의 전문가 또 몇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유권적인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자, 혹시 제가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번도 아니고 14번도 아니고요. 1400번의 투표를 통해서 이 문서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고요. 또한 그때 당시에 58개국이라는 국가에 있는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개의 전문가 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계인권 선언문의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겠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1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 제1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대하여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자유롭고 존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이 선언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언문이 30조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영상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그 영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인권 선언문 제1항부터 30판까지 이야기를 낭독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법원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의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함부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절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 기초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자리 잡는 날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안에는 또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조금 뭉클함도 느껴지고 또 인권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도 함께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좀 세계인권 선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계인권 선언문에도 등장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인권을 이야기할 때 존엄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존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존엄의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함부로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함이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때 존엄에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충분한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존엄한 사람이라는 것들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엄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실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권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처음부터 모든 사람한테 인권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표에서 나와 있듯이 처음에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귀족이나 왕, 이 중심의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백인이나 남성, 또 돈이 많은 부자인 사람들이 나에게도 인권이 있어, 나의 돈을 함부로 뺏어가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많은 노동자분들, 그리고 그 노동자 안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의 목소리가 높여진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목소리,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이 화살표의 방향은 점점점 넓어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스포츠인들은, 체육인들은 저 화살표 안에 어느쯤에 놓여 있을까? 우리의 인권의 위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A를 이야기한 건데 벌써 Z가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 과정 속에서 사실은 A, B, C, D 이야기가 저는 쭉 진행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의 스포츠를 중심으로 Z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인권이나 그렇다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세계인권 선언문을 중심으로 좀 봤다고 하면 스포츠 인권에서는 사실은 국제올림픽에서 만든 이 헌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림픽 헌장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7년에 마지막 그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올림픽에 대한 이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정과 연대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요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세계인권 선언의 내용과 우리 지금 스포츠 헌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 올림픽 헌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스포츠도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함께 했고요. 우리가 차별 없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담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과거에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마라톤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여성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규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또 다음 영상을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올해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편견에 맞서 싸웠던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그녀가 달았던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50년 만에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선 캐서린 스위처 할머니. 평생 마라톤으로 다져온 탓인지 70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미가 넘쳐납니다. 가슴에 단 출전번호 261은 그녀에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스위처 씨는 당시 대학생이던 1967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후 얼마 가지 않아 봉변을 당했습니다. 레이스 감독관을 비롯한 덩치 큰 남성 여러 명이 달려들어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출전 번호를 찢으려 한 겁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혀 훗날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편견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He just stopped the bus, jumped off, and ran after me. Suddenly I turned and he just grabbed me and screamed at me, "Get the hell out of my race and give me those numbers." 스위처 씨는 감독관의 저지를 뚫고 4시간 20분에 걸쳐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대회 주최 측은 스위처 씨를 실격 처리했고 아마추어 육상연맹도 덩달아 그녀를 제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1972년부터 보스턴 마라톤에 여성이 출전하는 길을 열었고 1984년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도 이바지했습니다. Never underestimate your abilities, mentally or physically. You may be the worst judgment of your own capability.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 can overcome the impossible. 스위처 씨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50년 전 잃어버릴 뻔했던 261번을 다시 가슴에 달고 뛰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261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겨 그녀를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잠시 전 영상에서는 과거 여성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어떤 차별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25년도 현재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모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분들이 참여 조건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 참가 기준 조건에 있어서 3인부터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3인 이상부터. 그렇다고 하면은 2인 가족은 사실은 그 가족 마라톤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은 사실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은 시민분들이 좀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개최한 지역에서도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이런 조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함께 됐습니다. 자, 이만큼 인권에 대한 어떤 발전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듯이요. 스포츠 인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시선으로 계속 이야기할 때 변화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좀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들의 선수들, 스포츠 선수분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떤 영화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예전에는 안 받았으면 내가 사죄했던 거야? 몇 번을 말했어? 몇 번, 이 새끼야!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백으로 드러난 조재범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인권위에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달에만 2개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선수가 폭력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직접 밝힌 구체적인 폭행 사례들. 이야기를 하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하루에 30대 정도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 40대. 창고 들어가서 손으로 등이랑 얼굴이랑 그냥 막. 더 안타까운 건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폭력을 당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38.7%였습니다. 선수를 때려 코치가? 응?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언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도복을 일부러 세게 잡아서 속옷까지도 잡는다든지. 경기 중 감독님한테 뛰어와서 두 팔 벌려 가슴으로 안기지 않았다고 화가 난 거예요. 선생님을 남자로 보냐고. 어떤 지도자분들은 고등학생 여자 선수한테 술 마실 때 무릎 위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 선수들은 100명 중 4명 가까이, 실업팀 선수들은 100명 중 12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성인 선수 상관없이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성폭력 문제 관련해서 이제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긍하도록 하는 그런 좀 스포츠계 특유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로 인식을 해야 그 신고도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거를 어떤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늘 해오던 방식이었던 거죠. 이제 운동 방식으로서. 게다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을 볼모로 선수들의 육체와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일부 지도자들.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언제 마련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 속의 이야기는 조금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2025년도 지금도 체육인들 그리고 선수분들의 어떤 실태들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인데요. 하나는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벌어졌던 유소년 축구단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대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설학원이긴 하지만 태권도 도장에서 벌어졌던 아동학대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다 되게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체육 안에서는, 스포츠 안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떠한 문화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금 더 변화를 발빠르게 만들어가야 될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스포츠 안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선수 당사자로서 목소리로 높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의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수를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한 능력만이 아니라요. 라고 해서 사실은 선수를 메달을 따기 위한 성적을 내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지닌 존재로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 나를 단순히 어떤 도구화시키는 상품으로 취급될 때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의 존엄성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스포츠 인권 헌장을 만들었고요. 국제올림픽에 헌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스포츠 인권, 국가인권에서 만든 스포츠 인권 헌장은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고요.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는 2010년이고요. 얼마 전 2022년도에 개정판이 나와서 사실은 그동안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도 담겨져 있으니까 선수라고 하면은, 혹은 선수가 아니더라도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인권의 헌장의 내용의 일부를 또 갖고 왔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자유로운 신체 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라고 좀 갖고 왔는데요. 스포츠 인권 헌장 안에서도 사실은 그 오래전 1968년도에 체육인 헌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 인권 헌장이 나오고 나서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담아내서 또 얼마 전에 체육인 헌장을 또 개정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보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는 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가장 눈에 좀 띄는데요. 관리 운영자는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다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책무를 다한다는 건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그러한 스포츠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더 나아가서 스포츠 기본법을 또 제정을 했습니다. 이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요,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누구나 평등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아울러 성차별과 장애차별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권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 안에는 사실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모든 선수, 모든 학생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된 법이라는 것들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무리 퀴즈를 담아 왔는데요.
자, 한번 보시고 정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동선수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저의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분명 지금 바로 정답이 떠오를 텐데요. 네, 바로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Z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체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혹시라도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갔다면 이제부터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와 함께 더 나은, 그리고 더 발전하는 스포츠 인권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스포츠 인권 A부터 Z까지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